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말하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오츠슈이츠 지음, 황소연 옮김, 출판 21세기 북스. 프롤로그. 죽음을 앞에 두고 병실 침대에 누운 그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선생님은 무언가를 후회한 적이 있나요? 후회라고요? 네. 그는 쏟아지는 졸음을 간신히 떨치고 죽음의 사신을 힘껏 밀어내듯 고개를 끄덕인다. 선생님은 후회 같은 거 안 하시죠? 나는 목덜미에 매달린 청진기를 만지작거린다. 손끝에 닿은 서늘한 감촉이 척수를 통과해 뇌에 이른다. 하지요, 후회. 정말요? 늘 후회합니다. 이상주의자나 로맨티스트는 기대나 희망을 배반하는 현실과 그에 따르는 필연적인 후회를 감내해야 하는 법. 그런 의미에서 나는 후회하는 데는 선수나 다름없다. 말기 의료의 최전선에서 정답 없는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이런 처방을 했더라면, 이런 말씀을 드렸더라면 하고 뒤늦게 후회하고 나니까 나는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을 풀고 살짝 미소를 짓는다. 이 미소에는 자조가 아니라 나 역시 후회하고 또 뉘우치는 나약한 인간임을 시인하는 체념의 뜻이 담겨 있다. 저도 항상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재차 강조하자 그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선생님도 후회하는군요. 그는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진 듯 목소리와 표정에 평온한 기운이 감돈다. 물론 후회하고 말고요.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환자를 떠나보내면서 후회에 관한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가. 나는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완화의료 전문의다. 암 말기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이다. 따라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약을 처방하거나 그 외의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를테면 고통 감소 전문가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신체의 고통은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오는 아픔은 달래기가 어렵다. 심각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만나면 마땅한 처방전을 찾지 못해 속만 태운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환자가 고백이라도 할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그저 벌거벗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마주 앉아 환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수밖에. 그럴 때마다 내 얼굴에는 먹구름이 들이운다. 환자에게 남은 시간은 2주일, 아니 일주일. 아무리 길게 잡아도 앞으로 몇 주일이 고작이다. 몸은 이미 자유롭지 못하다.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낮에도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암 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체력 저하를 수면으로 보충하려는 현상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몸과 마음은 물론 이성적인 판단까지도 혼미해진다. 건강할 때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있어도 몸이 따르지 않는다. 더욱이 환자가 지금 하는 후회가 인생에서 미루고 미루던 숙제 탓이라면
그 후에는 그의 마음을 더욱 깊이 후벼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고백하는 그의 곁에서 나는 귀를 쫑긋 세운다. 그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이므로 나는 그가 후회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이래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마른 침을 삼키고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묻는다. 무엇을 가장 후회하시나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연다. 저는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 환자들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한을 품는다. 누구나 후회한다. 그러나 후회의 정도에는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죽음을 염두에 둔 사람은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살아간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실제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선생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환자도 아주 드물지만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누구나 느끼는 후회, 인생에서 풀지 못한 숙제에 공통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부터 그 공통분모를 여러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 목차. 첫 번째 후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 후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 후회.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네 번째 후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 후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섯 번째 후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일곱 번째 후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여덟 번째 후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홉 번째 후회.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열 번째 후회.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11번째 후회.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12번째 후회.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13번째 후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14번째 후회.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15번째 후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16번째 후회. 결혼을 했더라면. 17번째 후회. 자식이 있었더라면. 18번째 후회.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19번째 후회.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20번째 후회.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21번째 후회.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22번째 후회.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23번째 후회.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24번째 후회.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25번째 후회.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두 번째 후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어느 날 회진을 하고 있는데
환자 C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화병이 생길 정도로 참고 인내하기만 했던 제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참고 견디는 인내의 인생을 존경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강요하는 사회에 세뇌당해 온 것은 아닐까?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을 갈망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본 나로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의 눈치만 살피며 가슴에 참을 인자를 새긴 사람들이 훗날 죽음을 앞두고 가슴치며 후회하는 광경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마음이 가리키는 이정표를 따른 인생은 세상의 잣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자유로운 삶은 존경을 받지는 못하지만 사랑받는다. 그리고 상쾌한 청량감을 선사한다. 일생은 하는 순간 지나간다. 나 또한 아직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이 지니는 진정한 무게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떠나야 할 때가 되면 모두가 비슷한 말을 남긴다. 인생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네요.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했는지 혹은 하고 있는지 여유를 내어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저마다 인생의 지향점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인내와 순종으로 평생을 보내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루하루 쾌락을 쫓는다. 사실 각자가 느끼는 기쁨과 슬픔 역시 다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인생이 뭐든지 생각대로 저지르는 인생보다 불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요한 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는 짓을 그만두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혹시 지금 당신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면서 오직 타인을 위해 한평생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지나친 인내와 희생이 마음의 부조화를 야기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나도 평소에는 가슴에 참을 인자를 새기고 살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거침없이 내뱉는다. 이런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가끔 사고를 칠 때도 있지만 덕분에 무조건 참는 일로 받는 스트레스는 없다. 내 마음을 내가 돌본다고 할까? 할 말 다 했다가 상사한테 미운 털 박혀서 나중에 진급에 지장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밥줄이 달려있는데 바른 말 하기가 쉽지 않죠. 분명 이렇게 투덜대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결혼을 한다면 나는 책임감이 다소 부족한 가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을 속이면서 참고 또 참는 일은 분명 내면을 다치게 할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모두가 성실하다. 시간에 쫓기고 부족한 잠에 허덕이면서 해방구 하나 없는 하루를 보낸다. 보이지 않는 족쇄로 자신을 꽁꽁 올가맨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반대로 악랄한 파렴치 않은 오래오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조리는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묵묵히 참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닐까?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립을 바탕으로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사람은 강하다. 마음의 방에 시원한 바람이 스치듯 창문을 활짝 열고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시도하라.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오늘부터 노력하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가슴에 돌을 안은 채 매일같이 앞만 보고 달린다면 마지막 순간 당신은 반드시 이렇게 읊조릴 것이다. 나는 그저 성실한 바통주자에 불과했구나. 물론 삶의 중요한 임무는 손에 꼭 쥔 바통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대대손손 전하는 일이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어떻게 달릴 것인지, 다음 주자를 얼마나 고무시킬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펴고 바람을 한껏 맞으며 전력 투구해 볼 생각은 없는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그곳으로 향하는 길 자체다. 그렇다고 질서를 파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새로운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역풍이 따라온다는 사실 역시 각오해야 한다. 지도조차 없는 초행길이라면 예상치 못한 수많은 난관은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수없이 지켜본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사랑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반려자와 마지막을 함께한 여성, 도시를 떠나 고원에서 자연과 함께 제2의 인생을 출발한 남성,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작품에 심혈을 기울인 화가. 그들은 자신의 죽음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들의 마지막은 빛났다. 눈을 감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한치의 후회도 없었고 평온하게 그지없었다.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하고 싶은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시간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다. 괜찮다고, 이 정도면 참을 만하다고 말한다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지 않길 바란다.